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차의 첫 번째 강의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봐서 이 부분은 어, 중간고사 기간 또는 기말고사 기간에 필요하면 좀 보충으로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논리적 추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에서 논리적인 추론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 정의와 이해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간단히 리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그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문장들에 대해서 인테일먼트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인테일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떤 알파라는 심볼로부터 베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베타가 알파로부터 로지컬리 팔로우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라 그랬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알파가 참인 모든 경우에 베타가 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우리가 다루는 어떤 세계의 특정한 사실들로부터 논리적으로 그에 따라서 참인 어떤 사실들을 추론해 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어떤 심볼들로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적절히 처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어떤 심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싶은 거고 그때 그런 심볼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퍼런스라고 해서 이런 기호를 써서 I라는 추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표현하는 어떤 심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제 논리를 가지고 그런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걸 봤는데 일단 명제가 뭐고 명제 논리에서 어떤 심볼들을 쓰는지를 이야기했고 네,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심볼들로 표현을 할 텐데, 아토믹 센텐스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명제들을 나타내는 심볼이고, 컴플렉스 센텐스는 그것들을 커넥티브들로 연결해서 좀 더 복잡한 어떤 사실을 표현한 그런 문장을 말하는 거였죠. 네, 그리고 각각 커넥티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네, 그럼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참인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문장들로부터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올바른 추론이려면 이것이 로지컬리 팔로우 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추론인지 로지컬리 팔로우 하는 것인지는 바로 이것이 모두 참인 경우에 이것이 과연 참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은 진리표상에서 확인 혹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끌어낸다고 했을 때 이런 임플리케이션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게 밸리드한 건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추론은 그렇지 않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심볼과 이런 심볼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이 참이다 주어졌을 때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추론해낸다면 이것은 올바른 추론이 아니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쪽이 모두 참인 경우에 이쪽이 항상 참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진리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임플리케이션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밸리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올바른 심볼 처리 과정은 무엇이냐? 그 중에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우리가 이게 추론 규칙이다 이 이야기에서 살펴봤고 모더스 포넌스, 모더스 톨렌스 end elimination이나 unit resolution 같은 것이 바로 올바른 추론에 해당하는 심볼 처리 과정이다 하는 거고 네,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심볼 조작 과정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게임을 소개를 하고 네, 이 경우에
이렇게 갔다가 진행할 수 없으니까 되돌아와서 다시 위로 진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여기로 진행할 수 있다. 또 여기에 원포스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결론으로 이제 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명제 논리로 한번 표현을 해서 진행하는 걸 해봤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이런 명제 논리에 각각의 명제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그러면 게임의 규칙은 이런 임플리케이션 문장들로 나타낼 수가 있고 게임이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역시 또 이런 명제 논리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였죠. 네, 이거로부터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 규칙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사실을 아는 과정을 진행하면 될 텐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간단히 여기서 해봤었습니다. 그죠? 이런 문장과 이런 문장이 있고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모더스 포넌스에 의해서 오른쪽이 참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and elimination을 통해서 각각이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였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주어진 문장들로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문장이 참이다라는 걸 얻게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 논리적인 추론 과정의 한 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컴퓨터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각각의 심볼들의 의미를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논리적인 추론 메커니즘을 정의해서 우리가 구현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을 진행하는 것을 바로 이 컴퓨터가 네, 기계적인 스텝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명제 논리는 가장 간단한 논리 체계인데 거기에 우리가 퍼스트 오더 로직 혹은 수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로와 변수 같은 것을 도입해서 좀 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 명제 논리에서 서로 구분되는 어떤 심볼에 의해서 각각의 사실들이 나타내지고 그것들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에서부터 네, 이런 공통적인 수로를 표현함으로써 네, 우리가 이 사이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로 논리에 대해서 수로 논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의 추론이라는 것이 또 어떤 스텝에 서 진행되게끔 정의되는지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로 논리에서는 혹은 1차 논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세계의 오브젝트들을 나타내는 텀이라는 것들이 정의됩니다. 텀은 콘스탄스, 상수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숫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콘스탄트죠. 그 다음에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변수는 어떤 오브젝트의 집단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약속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심볼이 변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X는 어떤 집단의 오브젝트, 뭐 person이라는 어떤 심볼로 어떤 사람의 집단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펑션은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또 다른 오브젝트로 매핑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ather of라는 게 하나의 펑션으로서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매핑하는 그런 함수로 정의된다면 네, 이것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오브젝트의 성질이나 오브젝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로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수로는 수로의 이름이 있고 괄호 안에 텀들이 나열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red라는 수로가
뒤에 오는 오브젝트가 빨간색인지를 나타내는 거라면, 그래서 사과는 그냥 모두 빨갛다고 가정을 하면 red apple 하게 되면 이것은 네, 참인 어떤 문장이 되는 거죠. red banana 하게 되면 거짓이 될 테고, 또 like라는 어떤 수로를 내가 정의해서 뒤에 두 개의 텀을 나열한 다음에 네, 앞에 오브젝트가 뒤에 오브젝트를 좋아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네, like Tom, Jane 이렇게 쓰면 탐이 제인을 좋아하는 관계면 true 아니면 false가 정의되는 거죠. 네, 그래서 predicat은 이 뒤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들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true 혹은 false의 값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명제 논리에서 명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수로 논리에서 그럼 문장이라는 것은 단일한 수로로 표현된 아토믹 센텐스가 있고 네, 그것들이 또 커넥티브들로 연결돼서 좀 더 복잡한 사실을 표현하는 컴플렉스 센텐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로 논리에서 우리가 변수를 쓸 거기 때문에 변수가 포함된 문장이 true 혹은 false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변수의 어떤 스코프를 제한하는 그런 기호를 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quantifier라고 얘기하고 네, 이런 두 가지의 퀀티파이어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퀀티파이어는 네, A자를 이렇게 거꾸로 쓴 것 같은 기호에 뒤에 변수를 쓰게 되면 그 변수가 나타내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뒤따라오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네, existential quantifier는 E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기호를 써서 이 뒤에 어떤 변수를 쓰게 되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참이다를 나타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참이 되는 X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even이라는 수로가 우리가 다룬 오브젝트들이 정수인데 even이라는 수로는 짝수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even 하고 1 이렇게 쓰면 이것은 false가 되겠죠. 1은 짝수가 아니니까. even 2 하게 되면 이것은 true가 될 테고. 네, even 하고 변수를 쓰게 되면 이건 true, false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quantifier를 앞에 붙이게 되면 이 문장들은 이제 true, false가 정해지게 되죠. 위에 있는 문장의 뜻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even x가 참이다라는 문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정수는 짝수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false가 되고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x에 대해서는 even x가 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수는 짝수이다. 혹은 짝수인 정수가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서 이건 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고 퀀티파이어를 붙임으로써 이제 그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고 퀀티파이어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퀀티파이어의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퀀티파이어가 붙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예가 있는데, 네, 이 등호의 왼쪽 오른쪽에 전부 다 X는 universal, 그 다음에 Y는 existential, quantify 돼 있고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문장의 뜻은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의 뜻은 X가 love 하는 Y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장 전체의 뜻은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 네, 그러나 순서를 바꿔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참이 되는 Y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모든 X가 Y를 love 하는 관계라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퀀티파이어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부정을 하게 됐을 때 퀀티파이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뀐다는 건데 그거는 퀀티파이어의 이런 어떤 성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퀀티파이어는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라는 것은 이런 문장이 참이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x1, x2 등등은 이제 x가 나타내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 상수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 하는 것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x1에 대해서도 참, x2에 대해서도 참 등등등이죠. 전부 다 and로 연결한 문장이 참이다 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istential quantifier는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 이런 얘기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수에 대해서 px1이 참이거나 또는 px2가 참이거나 px3가 참이거나 이걸 전부 다 5화로 연결한 문장이 참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를 부정하면 유니버설 퀀티파이 된 문장이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고 부정을 괄호 안으로 쭉 나누어 쓰게 되면 우리가 드 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and가 5화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5화로 연결된 문장은 바로 existential quantification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따라서 not P, P의 부정에 대해서 existential quantify를 한 이런 문장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문장의 부정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퀀티파이어가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해서 보면 원래 문장의 의미는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는 거짓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x에 대해서는 px가 거짓이다가 되겠죠. existential에 부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능한 P에 대해서 오화로 연결한 문장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부정하고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역시 드 모르강의 법칙에서 오화가 and로 바뀌고 and로 모든 것이 연결된 문장은 바로 universal quantification과 같다 그랬죠. 따라서 not P에 all X가 붙은 이런 문장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역시 니게이션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퀀티파이어가 지금 바뀌었죠.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떤 x에 대해서는 px가 참이다를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x는 거짓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토믹 이제 수로로 표현되는 아토믹 센텐스와 그것들이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컴플렉스 센텐스 그리고 변수가 도입됐을 때 퀀티파이어가 표현되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example 해보면서 일단 수로 논리 표현에 조금만 익숙해져 보기로 하죠. 이제 일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로 논리로
여기 지금 수로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뭐 과목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 탐은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학생이다라는 거죠. 네. 학생임을 나타내는 게 하나의 수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S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걸 풀로 다 써서 이런 심볼로 특정한 수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탐이 학생이라는 게 참이라는 거니까 탐은 특정한 사람으로서 상수라고 보고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는 심볼을 써서 네, 스튜던트 탐 이게 바로 이 문장 이 참임을 나타내는 first order logic sentenc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CS101이 아마 어떤 강좌의 코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네, 탐이라는 사람이 CS101이란 과목을 수강한다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해보죠. take라는 수로를 써서 이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이라는 사람, CS101이라는 과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세 번째, 네, 같은 수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모든 사람이 이 과목을 다 수강하고 있다. 이제는 변수를 써야 될 것 같죠. 이건 그대로일 테고.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수강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때 우리가 quantify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것도 그럼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런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CS101이 폐강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는 수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이런 quantify를 써서 나타내기로 했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여기 네, 수강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있고 위에 스튜던트처럼 네, 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뭐 표현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중에 이 과목을 듣는 학생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네, 여학생을 나타내는 수로, 그죠? 그다음에 뭔가를 수강한다는 수로를 써서 자 이제 특정한 오브젝트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면 우리가 원래 생각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 문제의 의미는 여학생들 중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남학생들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일단 sum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변수는 이렇게 quantification을 써야 될 것 같고 원래 문장의 의미와 같아지려면 네, 이런 connective를 써서 and로 연결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and로 연결된 문장이 어떤 x에 대해서 참이다 하는 건데 and는 좌측과 우측이 모두 참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 이 x 한 문장 안에 있는 이 두 x는 같은 x고 여학생인 것도 참이고 CS101을 듣는 것도 참인 어떤 x가 있다. 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 밑에 것은 역시 걸, take, 네, 그리고 이것도 특정한 지금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변수를 써야 되겠고 모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퀀티파이어가 사용되겠죠. 네. 자, 이때는 그런데
위와 똑같은 구조다 생각을 하고 여기다 and를 표시하게 되면 본래 의미가 본래 의미와 다른 뜻이 됩니다. 본래의 의미는 모든 여학생이 다 이 과목을 수강한다 하는 뜻인데 만약에 이 안에 and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문장의 의미는 and의 좌측과 우측이 다 참이다. 모든 x에 대해 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루는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고 동시에 CS101을 수강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래의 뜻과는 좀 다른 거고 원래의 뜻을 그래서 표현하려면 여학생인 경우에는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게 참이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implication을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implication은 좌측이 참일 때 우측이 항상 참이다를 의미하는 거죠. 즉 모든 X에 대해서 여학생임이 참이면 그러면 CS1을 수강하는 것이 참이다 라는 의미가 돼서 원래의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다 남자다. 그러니까 우린 남학생밖에 없다라는 것을 student X다. 남자라는 것을 이런 메일이라는 수로가 표현하기로 한다면 메일 X다. 자, 이 두 가지가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이면 다 남자다. 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 네, 이런 것은 이런 관계에서도 implication이 어떤 집합의 서브셋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의 분류 체계에서 동물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개는 동물의 일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애니멀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있다면 독이라는 집단이 그것의 서브셋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죠. 개는 동물이다. 이런 것이 임플리케이션 문장을 우리가 써서 개라는 걸 나타내는 수로, 동물을 나타내는 수로, 모든 x에 대해서 앞에 것이 참이면 뒤에 것이 참이 된다는 이런 임플리케이션 문장으로 이 뜻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페어런트의 페어런트가 그랜드 페어런트다. 네, 이런 그 그랜드 페어런트의 의미가 뭔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사실을 지금 표현하는 문장이죠. 이것도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게 아니라 어, 변수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텐데 페어런트라는 것을 이렇게 P라는 이름의 수로로 우리 나타내기로 해보죠. 이것은 두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X가 Y의 페어런트다. 네, 이런 걸 나타내는 거로 해보죠. 자, 페어런트 오브 페어런트라고 했으니까 페어런트 관계가 지금 두 번 나오는 거고 어, X가 Y의 페어런트고 이제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관계를 얘기하려면 Y가 또 다른 사람의 또 페어런트인 이런 관계를 지금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Y는 또 다른 사람의 페어런트인 이런 관계이면 페어런트, 그랜드 페어런트가 이렇게 수로로 표현되면서 그랜드 페어런트는 우리가 GP라고 표현해 보기로 하죠. 그러면 그랜드 페어런트는 어떤 사이에 성립되냐면 X가 G의 그랜드 페어런트가 되겠죠. 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지금 나타내는 것인데 로직,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그럼 표현하면 앞에서처럼 X, Y가 페어런트 관계다, Y가 G의 페어런트 관계다. 이 두 개가 모두 만족되면 참이면 X가 G의 그랜드 페어런트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개의 변수가 있고 이거는
임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죠. 즉 모든 x, y, z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문장을 가지고 수로 논리 표현을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문제, 이 세 개에 대해서 어떤 사실들을 바로 여기서 본 것 같이 수로 논리 문장들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추론을 진행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센텐스, 즉 심볼들을 어떤 식으로든 조작을 해서 논리적으로 올바른 새로운 심볼, 센텐스들을 만들어내는 걸 진행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logically follow라는 걸 이렇게 정의했었고, 이것의 의미는 앞에 게 참일 때 뒤에 게 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퍼런스 룰들을 몇 개 보고 지난 시간과 같이 추론이 진행되는 걸 해볼 텐데, 네, 그 전에 여기 두 가지 지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운드라는 정의와 컴플리트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추론 규칙 또는 추론 과정을 얘기할 때 사운드, 컴플리트 이런 이제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사운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추론이 S로부터 새로운 센텐스 X를 내가 만들어내는데 이 추론이 만들어내는 X는 원래 문장 S로부터 항상 logically follow 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사운드한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가 쓴 것처럼 참인 것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 만든다는 거죠. 참인 것으로부터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참인 것으로부터는 참인 것만 나온다. 예를 들면 모더스 포넌스 같은 추론 규칙은 P면 Q이다라는 형식의 문장과 전제에 해당하는 문장이 주어지면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꺼집어내서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운드한 추론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확인했죠. 진리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름 붙어 있지 않지만 P면 Q이다 형식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참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내가 전제에 해당하는 P를 꺼집어내는 추론을 한다면 이것은 사운드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참일 때 P가 항상 참이 되는 게 보장되지 않는 거죠. P는 false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추론 규칙 또는 추론 과정은 심볼 조작 과정은 당연히 이제 사운드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컴플리트하다는 것은 자, 이제 S로부터 뭔가 우리가 로지컬리 팔로우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S로부터 로지컬리 팔로우 하는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S가 참이라면 X1도 참이고 X2도 참이고 X3도 참이 여러 가지 다 있다. 그러면 컴플리트한 추론 규칙 또는 추론 프로시저라는 것은 이걸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추론 규칙을 말합니다. 네, 지금 S로부터 X로 가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S로부터 귀결되는 X3가 있어서 X3가 과연 참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추론의 과정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논리적으로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S3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S3가 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S3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컴플리트한 추론 과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X들에 대해서 모두 다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주제의 후반부에 가서 resolution reputation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네, 이것이 이제 컴플리트한 추론 과정이 되고, 모더스 포넌스 같은 간단한 추론 규칙은 사운드한 거지만 컴플리트한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간단한 example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세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거로부터 네, Q, R, 또 P면 R이다. 이런 문장이 전부 다 logically follow 하는 문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참이라면 이런 문장들은 다 참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더스 포넌스를 통해서 만약에 이 과정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P면 Q이다라는 문장과 P라는 문장으로부터 모더스 포넌스를 적용해서 우리가 네, Q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Q이면 R이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즉 모더스 포너스를 두 번 적용해서 R이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걸 꺼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네, 모더스 포너스라는 추론 규칙만으로는 네, 이것을 꺼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리표상에서 따져보면 P이면 R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꺼집어내는 추론 규칙은 아니라는 거죠. 모더스 포너스는. 다시 말하면 모더스 포넌스를 진행하는 심볼 조작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수로 작성을 했다,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다면 그 프로그램은 이 세 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Q도 출력할 수 있고 R도 출력할 수 있지만 P면 R이라는 문장은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심볼을 조작하게 돼 있지가 않죠. 따라서 모더스 포넌스는 사운드한 추론이지만 컴플리트한 추론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resolution reputation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추론을 이제 우리가 first order logic에서 진행을 할 텐데 사운드한 추론 규칙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들이죠. 모더스 포넌스. 다만 네, 이렇게 수로 논리 표현인 문장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한 걸 여기다 써놨습니다. 모더스 포넌스는 임플리케이션의 전제부가 이렇게 일치를 하면 다른 문장과 결론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QA가 참이다. 모더스 톨런스는 임플리케이션에서 결론부가 부정되면 전제가 부정되는 거죠. not PA가 참이 됩니다. and elimination, and로 연결된 문장이 있으면 하나씩 끊어내서 이 문장이 참이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이것도 되겠죠. 유닛 레졸루션은 or로 연결된 문장에서 한쪽에 긍정인 것과 한쪽에 부정인 것이 같이 주어지면 이렇게 지우고 남은 나머지를 우리가 참인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and introduction은 하나씩 주어진 걸 and로 다 연결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상수들이 들어가서 수로로 표현된 아토믹 센텐스들이 있으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모더스 포넌스처럼 추론 규칙들이 다 똑같은 형태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변수를 쓸 거라서 새로운 추론 규칙 하나를 밑에 적었죠. Universal Instantiation. Universal Instantiation은 내가 변수가 들어간 문장 그리고 이 전체가 참, 거짓 값을 갖기 위해서 앞에 Universal Quantify 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즉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뭘 참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당연히 x 대신 아무런 상수나 집어넣은 문장도 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주어졌다. 이게 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탐을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자리에 X 대신 아무나 제인을 넣어도 제인도 탐을 좋아하고 like 메리 메리도 탐을 좋아하고 뭐 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문장들이 모두 참이라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Universal Instanti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로 논리에서 추론이 진행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네, 두 장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수로 논리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man이란 수로가 그냥 사람임을 나타낸다고 이제 가정하고 mortal이라는 게 이제 생명이 유한한 걸 나타내 죽는다 하는 걸 가정하죠. 의미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위의 문장은 변수 x에 대해서 all x 이렇게 붙어 있고 어떤 참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뭐냐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렇죠. 네, 2번 문장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탐이 사람이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그럼 탐도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로논리 문장으로 심볼로 표현하면 이런 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1번, 2번의 입력을 받아서 방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올바른 결론이다 생각되는 이 심볼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이죠. 네, 지난 시간에 해본 것과 같이 모더스 포넌스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임플리케이션 문장이 있고 전제부가 같은 게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결론을 끄집어내서 참이다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추론이라고 그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모더스 포넌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적용시키면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주어진 2번 문장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정확히 일치하는 심볼에 대해서 임플리케이션의 오른쪽 부분을 끊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Universal Instantiation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1번 문장에서 all x이기 때문에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x 대신 함이라는 상수를 넣기로 하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비로소 이 man, time이라는 부분이 2번에 주어진 문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심볼이니까 나는 모더스 포넌스에 의해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런 심볼이 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이걸 하려면 x 대신 얘가 왜 탐을 넣었지? 이게 있어야 되겠죠. 탐을 여기다 뭐 메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존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다 탐을 넣어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시 정의를 좀 할 텐데 우선 substitution, 치환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치환은 로지컬 센텐스에서 어떤 심볼을 다른 심볼로 대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 이렇게 표현해서 괄호 안에 b/a 하게 되면 이것의 의미는 나는 a라는 심볼을 b라는 심볼로 대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하는 과정을 여기 substitute 이런 표현을 써서 subst 세타 알파 이러면 세타가 바로 그런 치환을 말하고 알파가 어떤 센텐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알파라는 센텐스에서 바로 세타라는 치환을 적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우리가 Universal Instantiation이 올바른 추론이라고 했죠. all x, px면 p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참이다. 네, 그 과정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네, 어떤 알파라는 센텐스가 있는데 그 안에 all x라는 universal quantify 된 변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알파라는 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센텐스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어떤 치환을 알파에 적용시킵니다. 뭐냐면 변수 x 대신 어떤 상수를 집어넣는 치환. 네, 이런 심볼의 대체를 알파에다 적용한 것이 참이다. 네, 이것이 유니버셜 인스탄시에이션 추론 규칙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본 것처럼 네, 모든 사람이 탐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내가 이런 치환을 하나 써서 알파에 적용시키면 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치환을 써서 알파에 적용시키면 이런 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참이라는 거죠. 단, 이때 치환은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변수, 유니버셜 퀀티파이 된 변수를 어떤 상수나 또는 또 다른 이름의 변수로 바꿔서 넣어도 좋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이그젬플에서 모더스 포넌스를 유니버셜 인스탄시에이션 한 다음에 적용시켰는데 네, 그 모더스 포넌스도 똑같이 이런 치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모더스 포넌스라는 것은 임플리케이션 문장과 어떤 다른 문장이 주어졌을 때 치환을 찾아가지고 이 치환은 뭐냐 하면 그 치환을 임플리케이션의 전제부에 적용시켰을 때와 주어진 어떤 또 다른 문장에 적용시켰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치환. 네, 이걸 찾아서 그것을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에 적용시킨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모더스 포넌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면 네, 일반적인 이런 사실들. 아, P가 참이면 Q가 항상 참이지.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PA가 참이다를 알고 있으면 네,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모더스 포넌스를 적용시켜서 QA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걸 하는 심볼 조작 과정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임플리케이션의 전제부와 주어진 또 다른 문장 두 개를 같게 해주는 치환을 먼저 찾고 그러니까 변수 x를 상수 a로 바꾸면 두 부분이 같아지죠. 그러고 나면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에 그 치환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QA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플리케이션 문장의 좌측에 여러 개의 아토믹 센텐스가 AND로 연결된 여기 지금 쉼표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AND의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1이 참이고 AND P2가 참이고 등등등 해서 PN까지가 참이면 Q가 참이다. 이런 문장. 네, 이런 일반적인 사실. 아까 페어런트이고 페어런트이면 그랜드 페어런트다.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문장이 주어졌고 네. 그리고 네, 이런 각각의 어떤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generalized modus ponens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네, 위에 거에 더 일반화된 표현인데 역시 어떤 치환을 찾습니다. 어떤 치환을 찾냐 하면 네,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 같아지게 하는 모든 i에 대해서 pi와 pi 프라임이 같아지게 되는 프라임이 하나 생략돼야 되겠네요. 네, 이걸 만족시키는 치환을 찾고 네, 그러고 나면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에 그 치환을 적용시킨 것이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간단한 예를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p1x와 p2x가 참이면 qxy가 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밑에 p1a, p2b 이런 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generalized modus ponens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예컨대 이 두 개를 같게 하고 x가 a로 치환되면 되겠죠. 또 이 두 개를 같게 하고 y가 b로 치환되면 되겠죠. 그러면 임플리케이션의 전제에 해당하는 쪽이 각각 다 일치가 되는 치환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에 바로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QAB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사실은 이렇게 일치시키고 나면 이런 얘기죠. 즉, 유니버설 인스탄시에이션에 의해서 위의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P1, X 대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죠? P2, Y 대신 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한 문장 안에서 X와 Y는 같은 거니까 네, 위의 문장이 이런 문장으로 바뀌어서 이 문장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어진 두 개의 문장은 and introduction을 하게 되면 P1A and P2B 이런 문장이 참이다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두 문장이 이 부분이 완전히 같으니까 modus ponens라는 추론 규칙 과정을 거쳐서 QAB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 좀 전에 이그젬플을 그대로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문장으로부터 수로 논리에서 추론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모더스 포넌스를 하기 위해서 네, 임플리케이션의 전제부를 주어진 다른 문장과 일치시키는 치환을 찾습니다. 네, 여기 봤더니 man x라는 부분과 man 탐이라는 부분을 어떤 치환을 적용시키면 같아지나 라고 봤더니 이런 치환을 적용시키면 같아지죠. 우리가 앞서 본 모더스 포넌스의 정의에서 치환을 찾으면 결론부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두 개로부터 치환을 결론부에 적용시키면 네, 이런 심볼을 얻을 수가 있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니버셜 인스탄시에이션을 처음에 얘기하면서 아니 X를 탐으로 바꿔야 되는지는 누가 알려주나. 네, 그걸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유니피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더스 포넌스를 적용시키는 과정을 프로그램하면 되는 건데 네, 그게 또 진행되기 위해서 수로 논리에서는 문장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unify라는 함수로 작성을 한다면 unify라는 함수는 두 개의 어떤 심볼, 두 개의 어떤 문장의 부분을 받아서 그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치환을 찾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또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셜 인스탄시에이션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치환이 가능한가를 제일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unify라는 프로그램, unify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이제 치환을 결과로 내면 됩니다. 만약에 양쪽에 둘 다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심볼을 입력으로 받으면 all x나 all y나 all z나 다 변수의 이름이 바뀌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같게 해주기 위해선 x를 g로 바꾸거나 혹은
g를 x로 바꾸면 된다라는 걸 이제 결과로 얻으면 됩니다. 치환으로. 만약에 한쪽에 변수, 한쪽에 상수인 그런 심볼이 주어지면 네, 변수를 상수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universal quantified 되어 있는 걸 가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력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치환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양쪽이 다 상수인 걸 우리가 이제 같게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치환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man, Tom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Tom을 Jane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어떤 아토믹 센텐스 전체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를 일치시킨다 그러면 네, 일단 수로가 같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텀들이 모두 같아지면 되는데 네, 양쪽에 같은 상수가 있다. 오케이고 한쪽이 변수, 한쪽이 상수면 변수를 상수로 바꾸는 치환을 결과로 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두 부분이 또 유니파이 되려면 수로는 같으니까 됐고 한쪽이 상수, 한쪽이 변수니까 y를 탐으로 치환하면 된다. 한쪽이 변수, 한쪽이 상수니까 x를 jn으로 치환하면 된다. 네, 이것이 이제 unify라는 함수가 얻어내는 치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동화된 어떤 과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1차 수로 논리로 표현된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모더스 포넌스 같은 추론이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니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구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치환을 찾고 나면 모더스 포넌스에 의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세 가지 example에 대해서 네, 바로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1번, 2번 읽어서 논리적으로 올바른 새로운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그 상세한 과정을 지금 따라가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example,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변수들이 있고 universal quantify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know라는 것이 이제 누가 누구를 안다는 것, hate는 누가 누구를 증오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걸 해보죠.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그래서 네, know Tom X면 hate Tom X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탐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다 증오한다. 이거죠. 네, 얘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을 다 증오하는 탐인 거죠. 자, 그게 참이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을 알고 있다. 이런 거겠죠. 네,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탐은 아는 사람을 다 헤이트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을 알고 있고 그럼 탐도 죄인을 아는 걸 테고 그러면 네, 헤이트 탐 죄인이 참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이런 심볼을 어떻게 생성하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추론 규칙에 의해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모더스 포넌스를 적용하면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는 심볼이 아닙니다. 그죠? 두 부분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unify라는 펑션이 이 두 개를 일치시키는 뭐죠? 치환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우는 서로 같고 변수 y를 탐으로 바꾸면 된다. 변수 x를 제인으로 바꾸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유니버셜 인스탄시에이션 실제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예컨대 새로운 문장 no
탐, 제인, 헤이트, 탐, 제인. 네, 3번과 같은 문장이 참이라는 거죠. 1번의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네, 4번은 no, 탐, 제인. 이 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Y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 4번에 임플리케이션 좌측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우측을 꺼집어내서 헤이트 탐 제인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모더스 포넌스 함수가 이런 심볼 조작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정의한 이런 표현으로 쓰자면 치환을 찾아서 결론에 적용시킨다 이랬죠. 한꺼번에 쓰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타가 되는 거고 모더스 포넌스는 1, 2번 문장에 이 세타를 적용시켜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시키면 이게 바로 x가 뭘로 지금 치환됐냐면 이렇게 치환됐으니까 이런 문장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본 우리가 생각한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죠. 네,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example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또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건 같은 겁니다. 그죠? 탐은 아는 사람을 다 헤이트한다. 두 번째 문장은 여기 지금 FI라는 게 있는데 FI는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서 어떤 오브젝트의 father,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를 매핑하는 함수라고 해보죠. FI는 father of Y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뜻은 그럼 뭡니까? 모든 Y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안다 이거죠. 아버지랑 아는 관계다. 자, 그럼 이 두 개로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아니까 탐도 알 테고 그러면 탐은 자기 아버지도 헤이트하겠구나. 그렇겠죠. 자,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볼 조작 과정을 정의해 보면 모더스 포넌스를 적용할 수 있을까 생겼는데 이 부분이 다르게 생긴 심볼이죠. 두 부분을 일치시키는 치환을 찾습니다. 치환은 처음에 하나는 상수, 하나는 변수니까 변수를 상수로 바꾸고 두 번째는 위에도 x 변수고 아래도 변수인 것처럼 생겼죠. 그러나 아래 y는 앞에 y와 같은 오브젝트를 지금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y를 탐이란 상수로 바꾸기로 했으면 이것도 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2번 문장의 두 번째 부분은 f 탐이 됩니다. 이거 상수죠. 따라서 변수 x를 상수 f탐으로 바꾸면 된다. 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유니피케이션에 의한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문장에 바로 이 치환, 세타를 적용시키면 1번, 2번 문장과 이 세타를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1번의 결론부에 적용시키는 거죠. hate, harm, 그 다음에 x가 뭘로 치환됐냐면 f, harm으로 치환됐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example. 아까 우리가 페어런트의 페어런트는 그랜드 페어런트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특정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기 두 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탐이 제인의 페어런트고
마이크가 탐의 페어런트라고 했고, 그러면 1번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봤을 때, 그러면 그랜드 페어런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가 제인의 그랜드 페어런트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장을 어떻게 끄집어내면 되나를 여기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한다면, 자, 이제 앞서 본 우리가 generalized modus ponens 형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전제부에 여러 개가 있을 때 모든 부분을 다 일치시키는 치환을 찾고 결론 부분에 적용시키면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일치를 시켜나가 보겠습니다. 유니파이를 한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에 그 and로 연결된 것 중에 첫 번째 부분과 2번 문장을 일치시키려고 일단 try 합니다. 이 두 개를 일치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런 치환을 하면 됩니다. x를 탐으로 y를 제인으로 바꾸면 되고, 네, 이 뒤에 x나 y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 x, y를 이렇게 바꾸고 두 번째 부분이 y 대신 제인을 넣어야 될 테고 g는 아직 치환이 안 돼서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그랜드 페어런트도 x가 탐으로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부분은 2번 문장과 일치 시켰고 두 번째 부분이 또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일치될 수 있는 문장은 지금 없습니다. 페어런트 관계인데 제인이 앞에 나오는 어떤 사실은 지금 없죠. 예, 따라서 더 이상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unify라는 어떤 함수는 네, 이런 경우에 진행하다가 더 이상 일치되는 걸 찾을 수 없으면 사실 되돌아와서 앞에 것과 다른 방식으로 치환이 또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도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되돌아와서 이거를 3번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유니파이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x가 이번엔 마이크로 y가 탐으로 네, 그러면 일치가 되고 그걸 적용시키면 마이크 탐 그다음에 y가 탐으로 갔다 그랬고 x는 마이크니까 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앞에 것은 3번과 일치됐고 두 번째 것이 또 뭔가 일치되면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2번과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P, 그다음에 탐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은 변수, 한쪽은 상수니까 G가 J인으로 치환되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모두 참이라고 주어진 다른 문장과 일치가 되는 치환을 우리 얻게 되는 거죠. 그 치환이 바로 이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지금 네, 2번, 3번, 5번과 Generalized Modus Ponens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뭐 4번 문장, 5번 문장을 앞에서 같이 써보면 상수로 다 치환된 문장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그냥 표현 안 하고 우리가 앞서 Generalized Modus Ponens에 그냥 쓴 것처럼 네, 1, 2, 3번을 가지고 각각의 부분이 일치되는 치환을 찾고 네, 그 치환을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가 바로 이거죠. 적용시키면 그것이 참이다 하는 것이 Generalized Modus Ponens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이 치환을 적용시키면 그랜드 페어런트 X가 마이크가 될 테고 G는 제인이 되겠죠. 이런 문장이 참이다라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한 그 결론에 해당되는 거죠. 마이크가 제인의 할아버지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론 원리에서의 추론 메커니즘을 지금 이야기하고 간단한 이그젬플 몇 개로 손으로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구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 추론 원리로 표현된 어떤 센텐스, 심볼이죠. 그것들로부터 추론 그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유니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구현하고 그로부터 치환을 찾고 그 치환을 그 규칙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과정을 진행하면 그것이 이제 추론 논리에서 추론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건 이제 한 단계의 추론이고 이런 단계를 이제 여러 개 연속적으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일련의 추론 과정을 진행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머신이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료 진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래서 그 의료 진단 시스템은 의료 지식들이 이렇게 수로 논리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환자에 대한 사실들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거로부터 추론을 진행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런 거죠. 어, P와 P이면 Q이다 형태의 이런 문장을 가지고 전제부를 유니파이하고 그렇게 되는 치환을 찾아서 결론부에 적용시키면 어떤 Q가 참이다 하는 형태의 문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과 또 세 번째 Q이면 R이다 하는 문장과 또 유니파이하고 치환을 찾아서 적용시키면 R 형태의 어떤 센텐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질병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라면 이게 두 단계의 추론을 거쳐서 지금 어떤 진단, 결론을 얻는 게 되겠죠. 네, 이런 연속적인 추론을 진행하는 것을 체이닝, 특히 지금 본 것처럼 전제 쪽에서 결론 쪽으로 임플리케이션의 순방향으로 연속적인 추론을 진행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걸 우리가 포워드 체이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들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결론이 참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질병이 맞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에 R이 있는 것을 찾고 네, 그러면 이게 참이기 위해서는 전제가 참여해야 되겠죠. 네, Q가 과연 참인가를 찾는 과정을 거꾸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Q가 참이려면 네, Q라는 것이 아예 주어져 있거나 혹은 임플리케이션 형태의 결론부의 Q와 일치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런 게 있다면 찾아서 역시 일치시킨 다음에 치환을 적용시켜서 그러면 P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일치되는 어떤 문장이 여기 참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내가 이제 R이 참이다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의 역방향으로 찾아 들어가는 추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백워드 체이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이제 심볼의 처리 과정을 구현한 다음에 다양한 문장들을 조합으로 이런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과정을 또 구현을 하면 그것이 이제 로직으로 표현된 그런 문장들을 바탕으로 추론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런 과정을 실제 구현한 그런 도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부분 중에 혹시 질문이 있는 게 있으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